예하. 저희 그 박사님이 지금 심장 진료도 엄청 많지만 이제 건강 검진이 거의 완전히 가득 차 있거든요. 진료가 건강 검진이 되게 많은데 역시 보호자님들 되게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건강 검진 하면서 청진을 또 박사님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좋고 또 일부 뭐 정형외과는 다른 선생님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환자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 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은 아쉽다, 뭐 이런 건 이렇다 보호자님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일단 건강검진을 저를 찾아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주로 보는 아이들이 네. 대부분 다 노령 동물이다 보니까 어디든지 간에 고장이 나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다만 두 가지 부류로 보호자님들이 조금 나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반응 자체가 네.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가 아픈 건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네네네. 부분이랑 아니면 나이가 그냥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네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후자에 어. 대한 부분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의 1년은 사람의 4, 5년 정도 되고 실제로 10살이 넘어가면은 노령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을 하면은 사람도 노화가 되듯이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노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물리적인 나이만 먹는 건 아니고 눈이면 눈, 구강이면 구강, 심장이면 심장,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 이렇게 망가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항상 여쭤보는 부분이 건강검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7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네. 정도 하고요. 만으로 12세가 넘어가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추천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이별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까지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나이에는 아이의 몸 상태를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뭐 나이에 맞는 검사를 하는 거는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보호자님들께는 오히려 안심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노견에서 주로 이제 진단되는 게 사실 이제 박사님의 탁월함은 심장 전공이지만 환자 전체를 잘 보시거든요. 환자가 관절이 불편하면 관절 쪽으로 자꾸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이나 신장 아니면 호르몬 질환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노령견은 너무 종합병원인 경우가 많으니까 췌장이랑 심장이 같이 안 좋은 경우 허다하니까 콩팥은 더 많고 그런 질병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질병의 다중적으로 다발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자님들한테 어떻게 보통 말씀드리나요? 뭐 일단 스크리닝 검사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손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손상이 있으면 그 손상이 있을 만한 이유를 찾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뭐 심장을 보거나 이랬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은 심장병이 아니고요. 간이나 콩팥 질환이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간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 콩팥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가지는 어떤 치료제, 효과적인 치료제 약물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관리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나빠지기 전에 관리를 하거나 처음에 확인을 하는 게 1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나빠지면은 돌아오기는 더 힘들 수는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지면 세부적으로 왜 간이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그 호르몬적인 질환이 됐던 아니 뭐 심장병 때문이든 뭐 순환적인 부분이든 뭐 췌장 때문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 아니면 뭐 쓸개가 안 좋든 이런 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맞는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콩팥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에스데미도 포함이 돼 있고 일반적인 요검사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콩팥 질환에 대한 단계 구분을 통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 처방이나 맞춤 처방사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은 심장은 이제 워낙에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거 초음파로 초기 심장병 이런 게 진단이 다 되거든요. 근데 간은 일단 증상이 전혀 없죠. 사람이나 강아지나 간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겉으로 봐서는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자각 증상이 없는데 진단이 되면 늦은 경우도 많으니까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만약에 간이 안 좋았을 때 이거는 왜 안 좋은 거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쓸개, 뭐 호르몬, 심장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생검, 조직 검사, 간을 직접 조금 떼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고달프고 좀 어렵죠. 고약한 질환이죠. 콩팥은 더 말해 뭐예요. 콩팥은 일단 다치면 아예 그 다음부터는 재생이나 회복 자체가 안 되고 뭐 콩팥이 40% 이하 예를 들면 콩팥이 10% 손상이 있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단 말이에요. 20%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도 아주 초기에 신부전을 진단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3개월이면 1년이니까 이제 빨리빨리 그런 상태들이 변하니까 이제 수의사도 보호자님도 서로 속상해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뭐 지침대로 7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12세 이상에서는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예를 들면 박사님 말고 다른 분이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더 많죠. 더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청진은 꼭 박사님한테 요청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고 뭐 관절도 뭐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보면 노령견이 간이나 콩팥, 심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뭉쳐진 근육이 어느 근육이 뭉쳤어요. 거기만 풀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진단들은 저희 선생님들끼리 계속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병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보호자님도 스마트하시게 청진은 좀 내과 선생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정형외과 검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 아이 통증을 줄여주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질환이 천천히 오도록 아니면 안 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노령동물에 있어서 맞춤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과적인 부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골격적인 질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단과 맞춤 제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강검진하는 특히 노령동물이나 심장병을 관리하는 모든 아이들 아니면 다른 호르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질 않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를 드려서 진단명이라든지 어떻게 맞춤 제어를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저도 의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되게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사고가 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항상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미국 전문의 선생님들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유료로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각 대학병원별로 종양이면 종양, 뭐 호르몬이면 호르몬 이렇게 저희가 세컨드 오피니언, 2차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 병원 안에서 그리고 병원 밖으로도 여러 가지 협진을 통해서 최선의 진료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이거 너무 약간 광고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과잉 진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프로 BMP 같은 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네. 뭐 다른 뭐 심장 초음파 청진해서 괜찮으면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검사를 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